기후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전 속도가 늦춰지면서 하루 길이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극지방의 비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녹는 빙하가 적도로 유입되면서 달과 가까운 쪽에 지구 부피가 커지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구 자전 속도는 1세기당 0.3에서 1.0 밀리초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이 현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2100년대에는 2.6 밀리초로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기 말에는 하루 길이가 지금보다 더 빨리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연 단위로 봤을 때 수십만 분의 1초에 불과하지만 GPS와 인터넷 등 정밀한 기계 단위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기기들에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단지 우리의 식생활, 그리고 먹거리, 우리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지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지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와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4시에도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MHz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지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지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지구로운 지식생활을 진행을 오늘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음악 한 곡을 듣기 전에 제가 잠시 안내사항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주의 청심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구로운 지식생활과 청심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청심환은 언제 우리가 먹게 되는 건가요? 바로 우리가 위급할 때 먹는 거죠. 근데 위급하다라는 것은 같은 공통점이 있네요. 자, 음악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청심환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고 노래 끝나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다시 해보자. Let's go. Let's go.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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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끝까지 가볼래 포기는 안 할래 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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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쓰러져도 일어나. We go, we high, go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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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First never die, 절대 never cry. 세상은 네 화려한 꿈, 내 눈이 멀게 부셔 shine better. 난 여기 보이지 않겠지 점점. 초란 내가 싫어. 내 보이기도 싫어. 쉽게 화장했던 이유, 긁떡였던 이유 알고 있니 이젠 알겠니.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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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끝까지 가볼래 포기는 안 할래 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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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쓰러져도 일어나. We go, we high, go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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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First never die, 절대 never cry. 비켜봐봐 비켜 핑계는 우린 본질 속에 진주가 될래. 꿈의 난이도 좀 더 난 높일게. 이것도 실현 다듬어 내가 될게. 이제 조금 알겠어. 왜 나 힘들게 울게 만든 거지. Hold me close, I broke myself.
같이 날 하나가 되자 너의 꿈이 내가 되고 우리 함께 꾸는 꿈 두려움 따위다 함께 있다면 잊으면서 울 것 없지 다시 해볼까? 네, 걸스의 Never Die 들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노래가 이렇게 들리는데요. 기후위기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노래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혹시 청심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번뜩한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숙제를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청심환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제 풀어주실 텐데요. 풀어주실 분 여기에 네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자, 전주에서 기후행동을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대표와 청심환 대원들을 소개합니다. 박수 좋아요. 네, 먼저 그러면 우리 청심환을 소개해 주실 분들, 자, 오른쪽에 계시는 분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크게는 전북 그리고 작게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 프리데코에서 대외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김다윤이라고 합니다. 네, 김다윤님 박수. 분위기 좋아요, 우리 시작부터. 네, 다음 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데코라는 청년 환경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 모 아름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 아름들이 정말 아름드리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에 네. 안녕하세요. 자연과 전통, 나아가 지역 소멸을 깊이 생각하고 또 이를 해결하고 싶은 전주 청년 김지연입니다. 네, 전주 청년 김지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심환 생태팀에 참여하게 된 배예원입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로운 체육생활 진행을 맡은 진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소개를 들으셨고요. 자, 그러면 아마 여기 이 나머지 세 분, 우리 대표님을 포함해서 나머지 세 분은 아마 이 대표님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활동을 해주시는데 환경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프리데코의 대표님 모 아름드리님, 이제 많은 가장 첫 질문에 프리데코가 무엇이지? 그리고 어떻게 이 환경단체를 만드셨을까 궁금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프리데코라는 단어 뜻을 많이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영어이다 보니까 여쭤보시는데 우선 프리데코는 영어 단어 프라이드와 에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이고요. 친환경적으로 사는데 자부심을 가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 동아리로 시작한 2019년에 전북대학교 국제학부에서 시작했던 동아리였고요. 지금은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좀 다 같이 합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2019년도 당시에 국제학부 학생들이 이제 미국이나 북유럽에 갔다 와서 그때 해외에서 있었던 어떤 환경 붐을 조금 많이 받아들이고 한국에 왔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친환경 물결이 좀 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빨대 빼주세요 이런 행동들을 하면은 굉장히 유난스럽다라는 좀 눈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하자라고 하면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고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면서 제가 2기 대표를 맡게 되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환경 활동에 자부심을 갖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그럼요. 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환경 단체로서 전주시를 넘어서 전북 지역까지 확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셨고 한 5년 정도 흘렀죠. 그동안 아마 많은 활동을 전주 지역, 전북 지역에서 해왔을 텐데 그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어떤 활동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은 환경이 활동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선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환경 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던 지구별 페스타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2020년, 21년 이때 당시에 열렸는데 사실 저희가 전주시 최초로 열렸었던 환경 축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이런 친환경 축제에 대해서 감수성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해서 저희가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그런 의제를 좀 알릴 수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깊은 축제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한 맥락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제 채식 비건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나 다른 분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이제 먹거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비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건 레시피와 비건 조리자 요리 프로그램을 이제 3년 차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건 음식도 맛이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구별 페스타를 전주에서 처음으로 환경 축제라고 볼 수 있죠. 아마 굉장히 많은 오신 분들이 생소로웠고 이렇게도 가능하구나라는 어떤 새로운 환경 축제를 열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채식 비건, 이제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에너지 전환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채식 비건으로 식사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우리 계속 얘기하면서 더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청년 서포터즈 궁금했던 청심환 네, 청심환 발대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청심환이 뭔가요? 예. 네, 이제는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는 좀 뜻을 알려드릴 때가 된 것 이제는 같아요. 말할 때가 됐다. 네, 보통 이제 청심환 하면은 우리가 네. 뭐 긴장되거나 떨릴 때 먹는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이 언어 유희를 조금 따서 청년들의 심장 뛰는 환경이라는 이제 환경 서포터즈 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프리데코에서 다 기획이랑 운영을 해서 이 서포터즈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대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 발대식에서는 이제 일단 환영 인사와 함께 다들 처음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조금 환영 인사와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 소개, 저희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모아 컴퍼니라는 곳에서 저희 앙상블 축하 연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연주도 함께 듣고 그리고 이제 짧게 저희 미니 강연, 환경 미니 강연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다들 처음 보는 자리여서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조금 레크레이션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이 활동을 참여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가져가고 싶은지 그리고 기대하는 점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조금 가졌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저희 이 활동이 어떻게 기획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그리고 팀 내에서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격려하고 안내 사항 같은 거를 이렇게 끝으로 마치는 발대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청년답게 청년 발대식,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내왔고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청심환의 뜻이 청년들의 심장 뛰는 환경. 그러면 청심환이면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이제 청년분들께서 같이 모아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좀 더 확대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청년 발대식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각각 주제별로 나눠서 이제 그 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이 팀도 사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크게는 좀 생태적인 조금 분야에 힘을 많이 뭔가 좀 중요성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생태팀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진짜 우리 환경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조금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는 자원순환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채식 비건 이렇게 해서 총 4팀으로 그리고 5명씩 그러면은 5명씩 4팀이니까 20명 정도가 네네네. 함께하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분야, 자원순환, 그다음에 채식팀, 생태팀 사실은 전체 환경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1기 이제 지금 2기 청년 서포터즈잖아요. 그럼 1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1기는 어떤 곳이었나요? 1기는 이제 에코메이트라고 해서 네. 환경에 이제 친구가 조금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1기는 2022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전주시에서 좀 청년들이 서포터즈를 좀 모아줬으면 좋겠고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위탁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총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야는 이제 실천 분야와 재활용 분야, 비건 분야, 자원순환 분야 그때도 좀 비슷했고요. 각각이 이제 재활용에 대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하는 팀도 있었고 안 쓰는 의류들을 모아서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이제 다 팔리지 않은 것들은 아름다운 그 가게에다가 기부를 하는 팀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건을 알리기 위해서 방탈출 형식으로 게임을 제작한 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천 분야는 우리 김다윤 선생님께서 네,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기 에코메이트에서 네. 활약을 하셨는데 좀 어떤 일들이 있었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제가 이제 지난 일이지만 여쭤봤던 이유는 혹시 다른 이 방송을 듣는 다른 어떤 공동체라든지 활동가들이 아마 여기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또 그 공동체 특성에 맞게 또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난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서포터즈 1기였으니까 에코메이트 이제 1기 팀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단체까지 이어져서 더 열심히 활동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제가 팀을 맡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짜고 싶다, 기획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게다가 이제 저희 팀 이름조차 나비팀이었어요. 제가 그 나비 효과의 나비를 가지고 네. 온 거였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작은 날갯짓을 해가지고 큰 폭풍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뜻의 이제 포부가 엄청난 네, 팀명을 지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2022년도에 했었었는데 2022년도에 혹시 오운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환경 운동 완료 뭐 그런 거 네네.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때 네. 당시에는 오늘 운동 완료 해가지고 이제 MZ 세대들 네, 그렇죠. MZ 세대들한테서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가 오늘 한 운동들을 찍어가지고 오늘 운동 완료라는 챌린지가 있었는데 네.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냥 운동이 아니라 환경 운동 완료는 어떤지 해서 네네. 오환완이라고 네. 이제 이름을 지었고 이 프로젝트를 시민들 참여형으로 기획을 해서 실제로 모집까지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한 환경 운동을 이렇게 인증하는 그런 인증 챌린지였어요. 그래서 SNS까지 올려서 자기가 얼마나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로 정립을 해서 이제 물론 제가 경쟁 사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상품이 있으면은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동기부여가 거죠.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위 상품으로 그때 당시에 자전거를 와? 네. 진짜요? 네, 자전거를 비싼. 생각을 해냈고요. 최대한 상품이 조금 환경적으로 네. 더 나중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전거를 걸었고요. 네. 이제 뭐 2위는 간단하게 그 업사이클링 프라이탁이라는 업사이클링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브랜드가 있어요. 해외 네. 브랜드. 그래서 업사이클링 해외 브랜드인 프라이탁에 이제 지갑을 선물로 드렸고 네. 이제 뭐 4위는 나머지는 제로 웨이스트 용품이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네. 시민분들이 정말 열심히 진짜 막 하루에 20개
진짜 많게는 20개까지 어. 자기가 한 활동들을 SNS에다가 싹 다 인증을 해서 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고 이제 1위 하신 분이 자전거까지 타 가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1위 한 분이 지금까지도 그걸 올리고 계세요. 맞아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얘기 여쭈고 싶었어요. 그 활동 기간 동안만 그냥 상품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15분이 참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아까 말씀처럼 이분들이 나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실천하게 되면 뭐든지 나의 어떤 효능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더 발전될 수 있다라는 거 역시 그 나비 팀에 있었었고 그럼 또 다른 활동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실천 활동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누군가는 귀찮아서 그냥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작은 활동이 진짜 큰 거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본인의 실천 하나가 진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네. 이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 진짜 간단하게는 일회용품 쓰지 않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소비를 좀 더 적게 하는 거. 음. 낭비를 하지 않고 좀 소비를 적게 하는 거. 그리고 그냥 그렇게까지 막 크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에너지나 물이나 이런 걸 절약하는 거. 네. 이런 것들 말고는 뭐 크게 하는 것은 없었지만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 활동 팀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셨고 저도 사실 걱정은 했었어요. 이게 진짜 단지 상품을 위해서 이 시민들이 실천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기는 어쨌든 뭐 자기는 자전거란 상품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계속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좀 얻어간다라고 하셔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조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활동 중에서 에코메이트의 활동 중에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V월드 프로젝트 팀이 그 무슨 탈출 게임 있다고 하는데 그 궁금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비건을 하세요. 비건을 하면 좋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비건에 대한 단어부터 좀 거부감이 있거나 네. 진입 장벽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방탈출 형식으로 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우리 농축산업에서 가축업에서 탄소 배출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힌트를 얻어서 그 숫자로 방탈출하는 게임이었고 이제 각 방마다 알파벳을 얻어서 결국에는 VEGAN 해서 비건이 이제 열쇠가 되는 이제 이런 방탈출 게임이었는데 네. 요거를 다 하고 나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그냥 이제 비건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긴 스토리를 통해서 방탈출을 하고 나니까 내가 왜 비건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에 탈출을 하신 분들에게 비건 음식을 또 대접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높은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서도 주입식의 교육은 사실은 그다지 효과는 그렇죠. 없거든요. 그런데 비건 어떤 비거니즘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한 강요보다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깨우치고 또 실천해보고 먹어보고 맛을 느낌으로써 또 다른 거 왜냐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런 것들을 이끌어 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노래 한 곡을 듣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점심에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을 먹었다고 하니 우리 여기 네. 나오신 그 저대수님께서 김밥이란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그 자두의 김밥이란 노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너를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바다를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 있을래. 날 안아줘. 옆구리 터져버리는 저김밥처럼 내 가슴 터질 때까지. 예전에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요새 김치에 치즈 참치가.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우리의 사랑도 변해.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바다를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 있을래. 날 안아줘. 옆구리 터져버리는 저김밥처럼 내 가슴 터지게 해. 너 사랑해. 널 사랑해. 노래가 진짜 오랜만이네. 우릴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 거야. 우와. 끝까지 붙어 있을래. 네, 자두의 김밥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밥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바쁠 때 쉽게 먹을 수 있고 가성비도 짱이잖아요. 네, 채식을 한 지 한 13년째 정도 됐는데 김밥을 먹을 때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햄 빼주시고요. 맛살 빼주세요. 이제 간혹 달걀은 먹습니다. 이제 채식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동물성이 들어간 어떤 제품, 식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채식하는 게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모아드림님께서 대표님께서 지금 무슨 아울터 식탁이었나요? 무해한 아울 식탁. 네, 무해한 아울 식탁에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그 비거니즘, 어떤 채식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활동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뭐 채식이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육식을 다 끊고 비건이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또 조금 한 끼라도 채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떠오른 게 요즘 대기업에서 워낙 그 가공식품들이 유사한 맛으로 좀 잘 나와서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 쉽게 실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주 하면은 맛의 도시이잖아요. 음식 창의 도시이기도 한데 전주가 밀고 가는 신미가 있습니다. 10가지 아주 훌륭한 식재료들인데 살펴보면 황포묵이나 미나리 또는 애호박, 열무, 콩나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즐겨 먹는 전주 비빔밥만 하더라도 사실 거의 비건에 가깝습니다. 뭐 김치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제철 음식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채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먹을 때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제가 이제 가공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이제 하는데
가능한 집에서 이제 요리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고요. 가공식품을 드실 때 꼭 뒤에 있는 그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성분표 보시면 엄청나게 그 가공식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거의 400여 가지 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거든요. 향미제라든지 냄새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존료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착색료라든지 너무 많은 어떤 그 첨가물 그런 것들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 채소 우리 지역에 나는 제철 채소가 훨씬 더 푸드 마일리지도 줄이고 탄소 중립에 가까운 어떤 식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제2부에서는 우리가 아까 청심환을 계속 외쳤거든요. 청심환을 외쳤는데 우리 지금 두 분께 얘기를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포터즈 청년 서포터즈 2기의 청심환의 멤버시잖아요. 네. 자,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청심환에 활동을 하게 됐는지 두 분 각자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전주에서 청년 관련 정책이나 문화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비건도 제가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차츰 어떻게 시행하면 좋을까 하다가 전주 청년 이음센터라고 청년 관련 문화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인스타에서 프리데코 2기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네, 평소에 관심이 있던 비건을 일지망으로 써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그 채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가능한 김밥을 시킬 때 게맛살이랑 해만 빼주세요 하면서 왔고요. 네, 가끔은 물론 끌릴 때도 있지만 저는 입맛도 워낙 제철 음식을 좋아해서 네. 네, 집에서 가볍게 오이고추 비빔밥이나 네. 아니면 가지를 볶아서 먹는 등으로 네, 우리 먹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사실 우리 과거의 전통 음식을 먹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이제 그 가공식품보다는 이제 제철 음식으로 먹는데 대부분 밥상에 고기 아니면 안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제 동생들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보면은 이제 대부분 50대가 됐거나 이제 40대 후반인 정도의 이제 연령대인데 지금 그때 나이에 있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 계속 그 우리 집에 있는 집밥을 먹었잖아요. 채소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청년을 포함해서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 식단을 꾸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쌀 소비량보다 고기 소비량이 많다는 것도 그렇고 좀 더 그 요즘 청년들이 30, 40대가 그 병에 걸리는 암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다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데 오늘 나중에 이제 그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자, 다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어요? 네, 저는 대학생 때 처음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약간 실천을 했었는데 이게 첫 시도는 쉬운데 지속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통된 주제로 좀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지금 팀에 어디에 해당되시는 건가요? 저는 생태팀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달 동안 지금 3개월 동안 이제 활동을 하실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생태팀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할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생태팀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네. 전주 지역 생태 관련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활동을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럼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아이디어는 있으실까요? 저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가지고 네.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비건팀 소속인데요. 네. 저희 비건팀은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전주에서 비건 음식점 혹은 비건 카페 등을 알아보고 이를 이제 홍보하는 지도를 그리고자 해요. 네. 그래서 나아가 저희 1기 때도 나비팀께서 시민분들에게 이제 실천을 널리 퍼뜨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 지도를 통해서 전주 시민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환경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착한 음식을 만드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 주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가게들도 많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 그 방송에 그런 분들을 초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추천 나중에 혹시 이제 그 지도를 아, 만드시면서
어떤 환경 마인드로 어떤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생태팀하고 채식팀 말씀해 주셨고 이제 에너지 분야하고 자원순환 그 팀이 있잖아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발대식 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나서 아마 7월부터 이제 11월,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이제 막 방향을 정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아무래도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몇 개를 제시를 해드린 게 있는데 네. 예컨대 전주에는 전주형 알리백 같은 것을 에너지 센터나 연계해서 알리백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 뭐 착한 에너지들을 홍보해도 좋고 직접 실천해봐도 좋고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워낙 너무 우리가 가장 사실 체감하기 좀 좋은 키워드가 폐기물과 이제 자원순환이다 보니까 네. 뭔가를 모아서 재활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예시로 들어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좀 폭넓게 상상을 해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너지 분야하고 자원순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 그 개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생각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머리하고 가슴 사실적으로 보면은 머리하고 가슴 얼마 우리가 3cm 자로 대봐도 가까운데 사실은 너무 멀죠. 네, 생각과 이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우리 네 분께서는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시민들이 또 이런 실천을 하면 좋겠다. 어려운 실천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부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이건 저도 알게 된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거, 데이터를 유지하는 거, 사진이나 뭐 카톡방 그리고 이메일함조차 그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이 된다는 거를 이 활동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 뒤로 수시로 계속 데이터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진짜 웬만하면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송에 있어서 진짜 탄소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일반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말씀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지금 데이터 사용하는 거, 네. 이메일 지우는 거, 가능한 핸드폰에 그 데이터를 모아두지 말고 불필요한 건 제거하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한 개씩 돌아가면서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왜냐 우리 다양한 실천 활동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워낙 회의나 자문 장소에 많이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환경 분야 회의인데 에어컨 온도를 이제 뭐 배려 차원에서 이제 20도로 이렇게 해놓는다던가 회의 뭐 자문 자리에서 그 페트병 물을 이제 주신다던가 이럴 네. 때 그냥 이제 뭐 시원이고 나발이고 그냥 따끔하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이러시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이제 세팅해두지 마시라. 또는 이제 에어컨 온도가 적정 온도가 있잖아요. 26도에서 28도 네. 이 사이로 이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한테 결국에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덥다 하면 선풍기와 같이 실링팬과 같이 좀 키시는 거. 그리고 텀블러를 이제 가방에 늘 뭐 비닐봉투나 에코백과 같이 좀 들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름철이어서 저도 그 어느 필요한 장소에 가면은 거의 뭐 18도, 20도 맞아요. 나와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터놨거든요. 그래서 좀 온도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조금 에너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래 결국은 내가 쓴 그런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거, 이 순환에 대해서 좀 이해했으면 좋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 어느 기관이나 학교나 아니, 정말 학교에서 사실은 교육하면은 에어컨은 있어. 아이들이 너무 더워요. 애들이 소리 질러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어주는데 그러면 창문을 닫아야 되겠죠.
창문 열고 에어컨 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떤 학교는 네. 애초에 선풍기 자체를 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네. 에어컨을 켜거나 꺼거나 둘 중에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 그런 것도 이제 시공하실 때 잘 선풍기까지 네. 실내팬까지 좀 잘 같이 해주셨으면 네. 네, 어떤 아이들은 추워서 이 담요를 수업 시간 담요를 덮고 있는 경우 이건 얼마나 낭비인지 그쵸. 모르겠습니다. 자, 에어컨 적정 온도는 26도 말씀해 주셨고 텀블러 사용 그리고 회의실에 그 어디 TV 그 뭐 구기원들 회의할 때도 보면 페트병 다 하나 있는데 환경 교육을 주최하는 단체에서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페트병. 자, 우리 이야기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계단 집이 15층인데요. 네. 엘리베이터를 안 쓰고 계단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우와. 맞아요.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쓰면은 탄소 배출도 심하고 또 에너지 낭비도 많이 심하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계단으로 올라간 지는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오늘이 7월 19일이니까 딱 19일째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네. 추천드립니다. 되게 좋아요. 네, 대단하시다. 저는 6층에 살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쓰는데 이게 갈 때마다 처음에는 헉 돼 있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스럽게 배 힘 넣고 하셔야 돼요. 배 힘 꽉 넣고 허리 세워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되게 쉬운 방법인데 여름이니까 해가 잘 들잖아요. 네. 방불 끄고 다니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집에 있으면서 여기도 끄고 저기도 끄고 하면서 다니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얘기하면 불 끄는 거, 불필요한 불 끄는 거 있고 또 콘센트 맞아요. 빼는 거. 여기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또 언급을 하자면 전기 압력솥. 네, 전기 압력솥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TV보다만 10배 넘게 아마 정확한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가정에서 전기 압력솥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사용을 하겠지만 이게 보온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꼭 먹을 만큼의 양만 해서 드시고 요즘 보온밥솥 금방 20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다시 하는 거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 절약 팁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계속 얘기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도 이 활동을 한 지 한 1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식기류를 챙겨 다녀요. 네, 그 플라스틱 뭐 일회용 숟가락이나 나무 젓가락 이런 게 쓰는 게 어느 순간 내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바닷가에 갈지 어떤 땅에 묻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식기류를 제 개인 식기류를 들고 다니면서 집에 와서 그냥 씻는 정도? 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락앤락 통 같은 걸 들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어떤 접시 같은 걸 일회용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식기류 챙겨 다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그 빨대도 가지고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커피숍에서 가능한 다회용기로 음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빨대는 플라스틱으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미리 저는 넣지 말고 숟가락을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저을 때 필요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대표님은 또 네. 저 아까 에너지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 그 밥솥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셋톱박스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쓸 때 물론 이걸 껐다 켰다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 번거로움을 이기고 끄는 것도 또 에너지 절약에 큰 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실천하는 것이 샤워 시간 3분으로 씻기 해서 물 절약하면서 최대한 좀 신속하게 씻으면서 샴푸나 이런 것들 싹 다 샴푸파, 그러니까 비누 형태로 바꿨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고체치약이나 이런 제로웨이스트 숍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샤워 시간을 좀 더 줄이는 거 플러스 거기에 덧붙이자면 그렇게 우리가 샤워할 때 그 불순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가능한 모아서 걸레를 빨 때나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렇게 빨리 씻으려고 머리도 그냥 아예 싹둑 잘라버린. 네, 맞아요. 정말 간단하죠. 네. 그 드라이기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맞아요.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그리고 드라이에서 에너지도 많이 쓰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우리가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내 집 가까이에 태양광 설치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전자파보다 네. 양이 에어드라이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양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그 헤어드라이에서 나온 전자파가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닐봉투를 받지 않고 장바구니를 써요. 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쓰레기 봉투에 짐을 챙겨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집에 쓰레기 봉투가 많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뭐 더 버릴 수 있는데 그냥 쓰레기 봉투를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쓰레기 봉투 버리기 전에 5번 정도는 더 밟은 다음에 동생들이 누나 이러다 터지겠어 할 정도로 아껴가지고 버려요. 이제 네, 네. 그 정도로. 그런데 이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뭐냐면 마찬가지로 밥고 넣고 하거든요. 꽁꽁 누르잖아요. 꼭 옆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 안 터지는 거 그런 재료로 쓰면 안 될까요? 어차피 이게 지금 소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유해물질 덜 나오는 재료로 해서 눌러도 꽉꽉 눌러도 옆구리 안 터지는 네. 재료가 없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물티슈를 쓰긴 쓰되 적게 쓰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쓸 때 막 3장씩 뽑아서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쓸 때 쓰더라도 적게 쓰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티슈와 관련해서 저의 실천 방법은 이렇게 저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손수건이 2개거든요. 하나는 제 가방에 있고 하나는 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있는 것은 차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휴지가 필요해요. 그럴 때 그걸 쓰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물에 씻어가지고 차에다 이렇게 등받이에 걸어 놓으면 금방 마르거든요. 요즘은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종이 사용하지 않고 손수건을 사용한다는 방법. 네. 또 계속 돌아가는 재밌네요. 좋은데요. 끊기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네. 제가 워낙 너무 이제 생활 습관화가 되어서 사실 하나하나 말을 해도 못할 만큼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저한테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또 대표적인 걸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새 옷을 안 산 지 한 3년이 됐어요. 네. 네. 옛날에 우리 지구를 위한 옷은 없다라는 네네. 네,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어떤 한 개발도상국에서 소들이 풀 대신에 막 의류를 먹고 자라면서 그것들이 막 장을 꼬여서 또 죽게까지 만드는 이런 영상을 보고 좀 충격을 먹어서 막 매년 옷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중에 3분의 1은 폐기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자 저라도 새 옷을 그만 사는 게 어떤지 패스트 패션에 조금 반항하는 느낌으로 새 옷을 산 지가 한 3년이 됐고요. 근데 제가 옷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근마켓 애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고 제품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떠오른 건데 사실은 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과 패스트 패션에 대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8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8월 1일에 그 인후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조사한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다면 KBS 환경 스페셜 지구를 위한 옷은 없다라는 거 키워드 지구를 위한 옷은 없다라는 방송을 보시면 내가 버리는 옷이 어디로 가는지 대부분 우리가 헌옷 수거함에 넣어서 이게 재활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재활용되는 것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이 나머지 95%는 다 뭐 말레이시아 수출하는 거죠.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특히 이제 또 남미 쪽으로도 다 수출이 되는데 거기가 그곳에서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로 소각되거나 아니면 매립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거. 네, 패스트 패션 대신 슬로우 패션. 슬로우 패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유행 트렌드에 너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맞아. 패스트 패션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가 유행을 만들어요. 그게 더 멋진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나만의 스타일. 어느 누군가 대부분 어디 가면 시내 가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얼굴도 비슷하고 옷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나만의 패션이 저는 최고의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으십니다. 자, 또 그다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 더럽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빨래를 좀 몰아서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옷을 빨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또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을 거르기 위해서 삼땡에서는 삼땡이라는 기업에서는 아니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삼성전자. 네. 네네. 아, 네. 네.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네. 하여튼 괜찮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을 위한 거름망을 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옷을 거의 한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세탁을 하고 최대한 이제 좀 세탁을 안 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입으면서 네, 그런 방식으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런 아크릴이나 혼합되어 있는 그런 소재는 잘 사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제 최대한 이제 면을 위주로 찾아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면을 모카로 이제 기르는 데는 또 어마어마한 물이 많이 들어가서 항상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옷을 잘 입자, 오래 입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은 우리가 옷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옷은 대부분 합성 소재여서 합성 소재 플라스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방송을 꼭 기대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세탁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서 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꼭 다음 방송을 들어주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미래의 프레데코 친구들이네요. 네. 네, 너무 그렇습니다. 미래 프리데코. 혹시 다음 방송이 8월 1일입니다. 8월 1일이요. 네네네, 목요일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스스로 그 자료를 모아서 준비했던 이제 방송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서툰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스스로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넣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두 분만 한 번 더 두 분씩 얘기하고 이제 우리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쉽죠?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사실은 평소에도 너무 하고 있어서 네. 막상 말하자 하면은 떠올리지도 않고 이미 생활화가 되었어요. 네. 네, 막 굳이 이제 말하자면은 저는 분리배출을 엄청 네. 신경 써서 하거든요. 비닐이랑 플라스틱을 가능한 다 제거를 한 다음 따로따로 버리고요. 보통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는 먹을 것만 적당량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게 제가 한 번 더 가공을 하던가 아니면 껍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사서 껍질째 먹는 것도 제가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게 네. 줄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일상적인 건데 그 배달앱에서 플라스틱 수저 젓가락 주지 말라고 체크하는 거. 네, 어쩔 요즘 수 음식 대부분 배달해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 꼭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다다단 방송에 오, 엄청나게 유익한 방송인데요. 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전문가가 오십니다. 어.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버린 거의 3분의 1을 음식을 버리거든요. 어떻게 좀 더 맞아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방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길이가 늘어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냥 뭐 먼 이야기라 남의 일처럼 그리고 지구 자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까 말씀드린 GPS라든지 인공위성에서 오는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AI 시대 해가지고 그 초를 다투는 그런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활 전반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좀 더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환경운동, 환경활동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우리가 환경의 덕을 벗고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은 개개인이 환경 활동가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씩 나아가서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분께 각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에서부터 다시. 혹시 네. 어떤 계획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 계획을 네, 말씀하는 개인 계획이야. 건가요? 네네. 제가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요. 네. 좋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은 개인적으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조금 법 관련해서 제도나 법을 조금 변경할 수 있도록 환경에 맞춘 좀 더 제가 의견을 내고 그리고 그런 재정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우리가 개개인의 실천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제도를 바꾸면 이 한 개인의 실천보다는 몇백 배, 1000배 더 이상의 효과가 있거든요. 네, 멋지십니다. 함께 저희도 하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 교육을 조금 뭐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분들 대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 전에는 조금 착한 어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겠구나. 다들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좀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습니다. 먼저 강의실에 들어가 정신 차려. 네. 네,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계단 오르내리기를 12월까지 완주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 채식팀 사람들하고 열심히 비건 지도를 만들어서 전주 착한 음식점, 착한 카페 열심히 홍보하고 싶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는 좀 끈기를 가지고 지속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고 싶다는 게 제 계획입니다. 네. 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 오늘 사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빠르죠? 시간 너무 빠른데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못다한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그래서 담고 있었던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마지막으로 또 한번 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물론 저는 조금 이 환경은 사실 인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가치관이나 인식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인식을 조금만 공동체 의식을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본인의 편함 속에는 사실 엄청난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져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그리고 그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힘이 모여서 공동체가 돼서 그게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조금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냥 생각만 하시고 알고는 있는데 아직 실천이 어려웠던 분들은 뭔가 제 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북유럽에서는 이동을 할 때 기차를 탈 수 있는데 비행기를 탄다면 눈총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 위기에 일조하는 사람들을 눈치를 주는 문화가 생긴 거죠. 그런데 아직 한국은 그런 문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사실 지금의 기후 위기가 있기까지는 산업혁명의 그런 국가들과 그리고 또 이전 세대들의 책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과 이거를 짊어질 세대가 일치하지 않아서 저희가 곧바로 느낄 수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를 결국에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우리는 이 기후 위기의 가해자이면서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또 구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배를 탔는데 앞에가 난파되었는데 우린 뒤에 타서 괜찮아라는 생각이 아닌 정말로 공동체주의로 정말 큰일 났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라도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말해서 저희 청년 세대가 실은 뭐 취업도 해야 될 나이고 결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소한 수도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자잘하게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자아 효능감을 찾고 나를 좀 아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좀 일상적으로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특정 분야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는 게 아니라 저희와 친구와 저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이런 대화가 밀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통점은 기성세대를 떠나서 모든 어떤 세대가 사실은 가해자가 우리 기성세대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미래 세대가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가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그 기성세대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나의 그동안에 이제 그 성장이라는 그런 주축돌로 모두가 힘차게 달려왔는데 결국 와보니 지점이 낭떠러진 거예요. 꼭대기로 가려고 했는데 꼭대기 가자 보니까 꼭대기 갔으면 다시 내려오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낭떠러지에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모든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실은 표를 먹고 우리의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나의 표의 효능감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가장 큰 어떤 그 환경 운동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정치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큰 실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네 분이 나오셔서 너무 재밌게 말씀을 재밌었습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클로징도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이 패스트 패션과 바다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함께 또 듣기로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